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 지방직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하루 기출 문제, 독해 3문제, 문법 한 문제, 단어 한 문제, 총 5문제를 꾸준히 풀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출은요, 영어 같은 경우는 20문제를 제대로 푸는 연습을 나중에 꼭 하셔야 돼요. 보통 수험생들 하프 모의고사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사실 10문제랑 20문제는 아예 시간 배분과 푸는 스킬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까지 끌어올리시고 그 후에 기출 문제 20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풀면은 이런 경우는 사실 영어를 잘하는데 다른 과목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영어를 당분간 줄이고 그리고 다른 과목 집중하려는 수험생들이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렇게 조금씩 풀면은 각 영역이 다 애매해질 것 같고 그리고 제대로 20문제 푸는 연습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허나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일단 기출을 풀기 전에 먼저 단계별 연습을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단어 정리, 문법 정리, 구문 정리는 3시간 이상이 걸리고 그리고 항상 동의어를 맞추는 문제의 단어를 틀립니다. 이 말은 아직 단어가 제대로 암기가 안 됐고 문법은 사실 정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지금 단원별 연습도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원별로 적용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구문도 계속 꾸준히 연습해야죠. 자, 보카 익스트림과 이디언 789 너무 많아요. 요즘에 나온 보카 익스트림 2.0은 그래도 얇아서 괜찮은데 지금 보카 익스트림 상당히 두껍죠. 그리고 이디언 789 이걸 또 강의를 들을지 아니면 이동기 어휘 생활영어 200제 강의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후자가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전자를 선택할 경우 더 많은 시간을 영어에 할애해야 할 것 같고 후자를 선택하자니 양이 부족할까봐 걱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조언을 드릴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별 연습부터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추후에 유튜브 상큰 유자 TV에 들어가시면요. 제가 올린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독학커리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 대형 강사분들은 영어가 1년 과정이지만 저는 이제 좋은 교재로 선별해가지고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커리만 딱딱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6개월 과정이거든요. 요거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따가 공부 방법 메일 보여드릴게요.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 위주로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교재들 다 시중에서 이제 보통 1위 교재들이에요. 천의문, 수능에서 1위죠. 중학년부터 37파베제 3학년 기초 교재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독해를 위한 문법을 많이 다룹니다. 중학교 교재에서 1위고요. 자이스토리 수능에서 1위죠. 패스 시전 문법 5는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 강사 문법 교재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아까 말했죠. 20문제 푸셔야 합니다. 신성희 선생님이 연도별 기출이 한 120회가 있어요. 하루에 하는 시간 풀어도 거의 4개월 걸립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휘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 이동기 선생님 고득점 어휘 200제 추천드렸는데 만약에 공단기 풀패스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공무원 어휘 암기하기 힘들다면 요거 동영상 한번 꼭 보시고요. 그리고 무료 동영상도 있습니다. 어휘 생활영어 무료 동영상 이걸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한번 조언 드려볼게요. 먼저 단계별 연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순서가 약간 좀 많이 섞였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기출을 풀 때가 아닌데 기출을 풀고 계시고 아직 기출을 풀 실력이 아닌데 많이 못 푸시니까 5문제 조금씩 풀고 있고요. 이러면 전 영역이 다 부족해질 것 같아요. 단계별 연습 그냥 짧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수능 어휘를 공부하면서 기초 문법을 빠르게 공부합니다. 만약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투자한다면 수능 어휘 1시간 여기서 자신에게 맞는 부분 위주로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 문법은 한 3시간이요.
근데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대다수가 기초 문법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기초 문법을 안 다루고 바로 이론으로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그런 수험생들은 기초 문법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개념을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론이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이론에서 또 기초 문법을 잘 안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이론까지 넘어가니까 계속 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문법이 중요한 이유는 문법이 사실은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한 문법 포인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도 사실 문법이 필요하거든요. 독해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이제 독해 문장을 빨리 못 읽는 수험생들 특징은 어법과 구문이 안 잡혀 있어요. 그거를 기초문법에서 많이 다룬다는 거죠. 근데 시중에 강사분들 기초문법 교재는 너무 얇거나 개념 위주만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교재는 중앙영문법 3.8제 3학년. 쉽지는 않아요. 많이 틀립니다. 대신에 독해를 위한 문법을 다룹니다. 대신에 이 교재를 풀 때는 반드시 유튜브 꼭 확인해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중앙영문법 3.8제 3학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요. 수능 어휘는 당분간 한 2, 3회 정도 계속 반복할 거예요. 대신 양을 늘리겠죠. 그 다음에 기초문법이 끝났다고 하면 이제 문법 이론, 포인트, 그리고 단원별 적용 연습을 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합니다. 한 2시간 정도 투자할게요. 양이 많기 때문에. 제일 잘 만든 교재는 패스 실전 영문법 5. 이 교재는 안 뜹니다. 마케팅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스타 강사분들의 문법 교재를 보면은 이제 보통 조교들이 만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용이 섞이고 좋은 교재는 사실은 풀고 나면 많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볼 수 있는 게 교재가 좋은 교재인데 일반 강사분들 교재는 많이 섞여요, 내용이요. 근데 이 패스 실전 영문법 5는 신성희 선생님이 직접 쓰신 것 같아요. 강사인 제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풀고 나면 남아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 교재는 패스 실전 영문법 5 진도별 해시체크 111과 그리고 랜덤형 예선문제 444로 나뉩니다. 111에는 기본서 내용과 이론이죠. 이론을 할게요. 이론과 포인트가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추가할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강사분들의 포인트 교재들 보면은 많이 빠져 있거든요. 추가할 게 많은데 거의 빠진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신성희 선생님이 거의 중급 강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단원별 문제예요. 많은 수험생들이 단원별 문제 잘 안 푼다는 거죠. 왜? 해당 파트로 다 모아져 있으니까 답이 뻔히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보통 상담을 해보면은 단원별 문제는 답이 다 보이는데 굳이 풀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유의할 점은 단원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거지 우리 수험생들이 그 단원별 포인트를 암기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단원별 문제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별로 적용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직접 적용을 해봐야지 출제자의 눈에서도 시험에서 이렇게 시험에 내는구나.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이 전혀 안 돼 있고 문법이 안 되면 다들 랜덤으로 들어가세요. 몇 백제. 또 하프 모의고사. 그러면 실제 시험은요, 실제 공모 문법은요, 단원별 포인트에서 전혀 안 벗어나요. 그 단원별 포인트를 약간 섞어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론 포인트는 제대로 암기도 안 돼 있고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랜덤 들어가니까 섞여버리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문법 문제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랜덤형 예상 문제 4사는 랜덤 문제예요. 랜덤 문제는 사실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얘는 그냥 감 유리천에서 그냥 푸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문제는 많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단원별 포인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공문 문법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대신에 랜덤은 풀면서 문제 풀고 나서 이거는 단원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제 포인트 진짜 적어보셔야 돼요. 옆에다. 랜덤도 추후에 풀 때 출제 포인트 적고 대신에 랜덤 문제를 풀면은 아무래도 내용이 섞일 거 아니에요. 랜덤 문제니까. 그래서 진도별 시체크 111 이거를 계속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문법은요. 요거 하나면 충분해요. 중앙영문법 3.8회째 3학년은 기초 과정의 단원별 문제고요. 얘는 이제 이론 단계. 이 두 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투자하시고요. 근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실 거예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휘랑 문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문 독해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가장 잘 만든 구문 독해는 천인문 기본편. 수능에서 1위죠. 350만 부.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공무원 강사분의 구문 독해 특징은 너무 난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천인문은 쉽지만 좋아요. 자, 구문 독해에서 해줘야 할 연습은 문장 끊어읽기, 직독직해. 영어는 앞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뭐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대다수 학생들이 문장 구조 분석을 잘 못해요. 왜냐면 어법이 제대로 안 잡혀있기 때문에. 구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인문도 마찬가지로 여기 천인문 활용하는 방법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제가 잠시 색깔 펜 좀 사용해 볼게요. 기초어휘, 기초문법, 그리고 구문을 공부하잖아요. 이게 영어 기반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나서 이제 유형물 독해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공무원 어휘에 들어갑니다. 공무원 어휘는 사전시 교재들이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사전시 교재들 계속 보는 게 좋아요. 모르는 단어 위주로 줄여나가는 거죠. 근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요, 사전시 교재들은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어원이 없는 문제가 많아요. 어원이 없으면 공무원 어휘는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한 표지에 표제로 같은 동역기 쫙 모아놔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책들 보면은 다들 표제어들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섞여요. 세 번째, 표제어가 반복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두꺼운 교재를 한 번 다 볼 때까지 반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사전식 교재들은 저처럼 저는 편입을 했거든요.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괜찮아요. 편입은 영어 한 가지만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하니까 그런 두꺼운 사전식 교재들을 외울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 편입 수험생들이 아니잖아요. 5과목 해야 되잖아요. 그런 두꺼운 사전식 교재들을 외울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인강을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인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직접 어휘, 생활영어, 제일 잘 나온 단어 위주로 동의어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인강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상권유자 TV 들어가시면요. 먼저 이거 한번 보세요. 공무원 어휘 암기가 힘들다면 그 다음에 어휘 생활영어 무료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 어휘 1시간 그 다음에 문법 이론 포인트 단어별 적용 연습 이거는 양이 많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대신에 1시간 줄일게요. 이제. 그리고 구문 놓기도 이래도 끝났다고 하면은 얘는 30분 줄여서 복습할게요. 그 다음에 유형별 독해를 나갑니다. 유형별 독해에서 제일 잘 만든 교재는 수능 1위 자이스토리 독해죠. 자이스토리 독해, 그냥 독해 끝판왕이에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공무원 수험생들 많이 푸시거든요.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문장 구조 분석, 끊어읽기,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답의 근거. 그래서 인강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공무원 수험생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너무 강의에 의존해요. 근데 문제는 강사분들 쿼리도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강의에 끝까지 의존합니다. 근데 영어는 이제 암기 과목이라기보다는 실제 시험에서 빨리빨리 그걸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빨리 문장을 못 읽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감독해를 하죠. 어설프게 독해를 하는 거죠. 감독해는 쉬운 문장이면 통하지만 문장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을 못한다는 거죠. 즉 거꾸로 말하자면 이런 유형별 독해는요. 앞에서 어휘, 기초 문법 여기서 문법은 중요한 거는 독해를 위한 문법까지 다뤄야 합니다. 참고로 독해를 위한 문법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제가 만든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프린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3시간짜리인데 이거 한번 꼭 보세요. 독해를 위한 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구문 독해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나서 유형별 독해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많은 수험생들은 강사분들이 독해를 빨리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한 상태에서 강사님의 계속 해석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직접 푸셔야 돼요. 인강을 들으면은 직접 푸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순 공부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영어에서. 근데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틀려도 좋아요. 단계별로 직접 풀면서 틀려봐야 돼요. 그래야지 약점 체크가 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은 섞여 있다는 거죠, 저 커리 자체가. 특히 강사님들은 수험생들의 눈높이를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다들 영어 영문학과 나왔고 영어 잘하시니까.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아직 문제를 풀 단계가 아닌데 막 하프 모의고사나 막 기출이나 다른 과목은 물론 기출 중요해요. 빨리빨리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영어는요, 단계별로 연습하시고 기출 들어가세요. 다른 과목과 차이입니다. 참고로 영어도 기출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공무원 어휘는 이제 생활영어와 마찬가지로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랜덤 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시점 용법 5 한 거에 다 있다는 거죠, 이게 다. 1시간. 그럼 이제 어휘 생활력 문법은요, 더 이상 새로운 교재 안 풀어도 돼요. 충분합니다. 이걸로 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뒤에 연두부 기출 풀 거예요. 그리고 구문 독해도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구문 독해 끝나고 나면요, 우리가 어차피 독해 풀면서 모르는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들은 독해 노트를 따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장 계서 모아두고 그걸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구문 독해, 중급 구문 독해 역할도 되기 때문에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유형의 독해 많은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2시간. 자, 근데 이때 이제 또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영어 연도별 기출. 다른 과목은 단원별 기출 중요하거든요. 다른 과목은 단원별 기출이 중요하지만 영어는 시행처별 연도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20문제 진짜 푸는 연습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제가 봤을 때는 한 5개월 전에요. 시험 보기 5개월 전. 지방제를 할게요. 5개월 전에요. 저희는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어보라고 추천합니다. 어디 들어가냐면요. 요 독해 푸는 시간에 넣는 거예요. 영어 연도별 기출 푸는 날에는 어차피 독해가 10집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독해를 빼고요. 근데 연도별 기출이 매일매일 풀기 힘들어요. 질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풀고 쉴 때는 다시 요 유형의 독해 교재 들어가는 거죠. 연도별 기출 같은 경우는 30분은 시간 배분 하는 연습을 할 거고 1시간 30분은 이제 리뷰를 할 거예요. 영어도 기출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험 포인트가 또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먼저 연도별 기출 들어갈 때 이 동영상 꼭 보세요. 공무원 경찰 수반 영어 푸는 요령 20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문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프 같은 경우는 잘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그냥 10문제 간단히 풀어보자. 뭐 상관없죠. 근데 문제는 아직 문제를 풀 단계가 아닌 수험생분들이 남들 다 하프 푼다고 해서 똑같이 하프 푸는 거예요. 그럼 그 하프 풀기 전에 먼저 단계별 연습이 돼야 되는데 단계별 연습이 안 되고 두 번째 하프는 랜덤이니까 섞여요. 그래서 하프보다는 차라리 도형이 낫습니다. 20문제 푸는 연습 제대로 해보세요. 이거 도형보다는 일단 영어 연도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왜? 120회예요. 무려 120회. 자, 연도별 기출. 요거 꼭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서희 선생님 교재. 연도별 기출이 강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대다수 다 유형별 기출만 있어요. 근데 영어는 연도별 기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꾸로 말게요. 연도별 기출만 제대로 풀어도 점수는 고득점이 나옵니다. 자,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처음부터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 들어가면은 어려워요. 자신감 떨어집니다. 저희 경찰 준비 안 하는데요. 근데 경찰 영어는요. 지금 현재 경찰 영어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보다 좀 쉬워가죠. 예전 경찰 영어들은 공무원 영어보다 쉽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비슷해요.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5개월 전에 경찰 영어 기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 4개월 전부터는 신성희 선생님 영어 연도별 기출 들어갑니다. 교재가 좀 많습니다. 2019년부터 2010년도까지 있어요. 교재가 잠시 저희 블로그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수험생 교재 리뷰가 있거든요. 네이버에 영가 스파타센터 인천 부평점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수험서 교재 리뷰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패스 시행성의 영어 기출문제집 교재 리뷰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지금 이 하얀색 교재가 2010년에서 2014년도를 모아놓은 거예요. 많은 진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5, 16 같이 나오고 2017, 2018 그리고 이번에 2019년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처음에는 일단 쉬운 진료부터 풀 거예요. 최신 순에서 옛날 순으로. 근데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은 옛날 거부터 최신 순으로 풀게요. 옛날 거부터 최신 순으로. 근데 경찰은 최신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 거부터 좀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쉬운 진료. 최신 19, 18. 여기에는 소방이 들어가 있어요. 소방을 먼저 연도별 쭉 다 푸세요. 그 다음에 경찰. 근데 경찰 참고로 요즘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지. 교육행정지 2019년부터 2010년 순으로.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여기까지 쉬운 진료. 이게 끝나면은 이제 9급 국가지. 9급 지방지. 9급 서울시. 푸시고요. 그 다음에 기상지 한번 풀게요. 이게 끝나면은 이제 7급이 어렵습니다. 7급 국가지. 7급 지방지. 7급 서울시. 자, 이게 끝나면 잠시 약간 또 쉬운 진료 한번 풀어보죠. 9급 국회. 국회 9급이라 할게요. 심사선생 교재는 진료에 많아서 좋아요. 근데 갑자기 왜 쉬운 거 푸냐? 너무 어려운 것만 계속 풀잖아요. 그럼 모든 걸 이제 다 어렵게 생각해요. 다시 원래 나이대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어려운 진료, 국회 8급. 거의 필링 수준이에요. 7급과 국회 8급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이게 끝나면은 이제 법원서기부. 법원서기부는 거의 독해 위주예요. 이렇게 쭉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풀면요, 물론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강사분들이 워낙 기출을 그래들에다 워낙 많이 써가지고. 근데 답을 안다고 해서 그냥 다 찍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모른다는 전제 하에 근거를 찾으세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내년 국가직과 지방지 시험 본다고 할게요. 내년 지방지 시험 본다고 할게요. 지방지 영어가 많이 어렵게 나온다 할게요. 그러면 요 시험들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내년에 보는 지방직이 어려울까요? 바로 이 시험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내년 보는 지방직 영어가 암만 어려워도 여기 난이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7급, 국회 8급 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는 쉽든 어렵든 85점.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해서 합격시키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하루에 하는 시험 풀어도 120회면 4개월이에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다 풀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휘도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거 보면은 저는 그냥 이동기 선생님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를 보라고 할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부족해요. 어떤 교재든 부족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정답이에요. 어떤 교재를 봐도 상관없는 이유는 독해용 어휘 노트를 따로 만들 거예요. 독해 풀면서 모르는 어휘들 정리하시고요. 또 아까 연도별 기출 120회라고 했죠. 거기서 어휘랑 생활영어 문제 많이 풀 거잖아요. 그럼 복에 있는 단어들도 모르는 거 많이 있잖아요. 싹 다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 어휘를 같이 볼 거예요. 그러면 이동희 선생님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자랑 겹치는 어휘 생활영어도 많지만 이동희 선생님 어휘 생활영어 200자에서 빠진 단어도 많을 거예요. 즉 거꾸로 말하자면 이 노트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대신에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동희 선생님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자를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얘는 자투리 시간 최대한 보세요. 자투리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갈 때 버스 안에서, 그리고 뭐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 그리고 다른 과목 공부하면서 앞에 오브시 봐도 좋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확보하세요. 자투리 시간 확보하시면은 하루에 60분 정도, 60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해보세요. 30시간. 6개월 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독해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생각했을 때는 앞에서 영어 공부했던 건 지금 섞였어요. 과정이. 그래서 이 과정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서 부족한 거 위주로 체크하셔가지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어휘는 독해용 어휘 노트가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다.
제가 그리고 메일을 보내드렸으니 메일도 꼭 참고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